한국은 이제 끝났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또 하나의 경제 위기국이 탄생했군요.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화면 속 경제평론가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음량이 크게 느껴지는 TV 소리에 김현종은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소식이 한국 시간 새벽에 날아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무역국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입니다. 김현종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 통상교섭 본부장으로서 수많은 통상협상의 최전선에 섰던 그였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김현종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등에서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채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주요 수출 품목별 타격 예상치, 그리고 가능한 대응 방안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김현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의 최전선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켜냈던 그의 경험은 이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네, 상황 파악했습니다. 즉시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현종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미 FTA 협상 당시에 치열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맞아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최전선에 서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는 길에 그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은 미국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조롱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김현종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국가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국가는 미국의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와 달리 협상력이 부족한 나라들에게는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김현종은 노트북 화면에 비친 중국 상무부 차관 왕리의 기자회견 영상을 노려보았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 회의실에 모인 경제 수뇌부 모두가 숨죽인 채 보고 있었습니다. 왕리의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고 이는 단순한 개인적 발언이 아닌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들의 속내가 보이는군요. 김현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미국과 쌓아온 신뢰와 경제적 파트너십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김현종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수백만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왕리 차관의 발언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현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중국의 오만함이 미국과 우리 사이의 차별화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정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의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중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종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급증했다는 점,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한 통계자료, 그리고 무역 불균형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그는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워싱턴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직접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청와대를 나서는 김현종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왕리 차관의 추가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김현종 같은 협상가들은 이제 효용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에서는 약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김현종의 입가에 쓴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한국의 경제적 주권뿐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워싱턴 특구의 호텔 객실에서
김현종은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은 그야말로 외교적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과의 만남, 백악관 경제보좌관과의 협의, 의회 지도자들과의 접촉까지 모든 노력이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확고합니다.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문 첫날 미 상무부 장관의 말이 김현종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종은 테이블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 목별 관세 부가시 영향 분석,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현황,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준비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정서적, 정치적 접근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김현종 씨, 어쩌면 당신들이 중국보다 더 교활하다는 평가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출에만 집중하고 수입은 교묘히 회피한다고 말이죠. 백악관 무역보좌관의 도발적인 발언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30년 가까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그로서는 이러한 편견과 오해가 가장 큰 장벽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정식 브리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미국 측 관계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고 핵심 결정권자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김현종은 외교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룸서비스로 주문한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김현종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모뉴먼트가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현종 씨, 중국 측에서 또 우리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에 굴복할 것이라고요. CNN에서도 중국 관료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현종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제 그는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설득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본능을 자극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의 오만함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접근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있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한국 기업들이 기여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김현종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번 위기는 그가 경험한 그 어떤 외교적 시련보다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백악관 인근 카페에 자리 잡은 김현종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전략 문서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구상한 새로운 접근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직관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당시의 경험을 살려 그는 이번에도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김현종은 지난 30년간의 한미 경제 협력사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지역인 러스트 벨트에 투자한 금액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그는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야. 정치적 게임이지. 김현종은 미국 정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공정무역이란 구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도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전략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중국과 한국을 명확히 차별화하는 것.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공헌을 부각시키는 것. 셋째, 미국 일자리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스터 김, 워싱턴에서 성과가 있으십니까? 옆 테이블에 앉은 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다소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김현종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특히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말에 상무부 관계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현종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국 기업들이 최근 5년간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요? 대통령께서 이런 숫자들을 보신다면 아마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김현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작은 호기심이 감지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김현종은 즉시 한국 대표단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략을 설명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미의회 핵심 인사들을 찾아가 지역구별로 한국 기업의 투자, 현황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설명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본능을 자극할 겁니다. 그에게 한국과 중국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김현종의 말에 대표단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종은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경제포럼에 특별 초청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중국 상무부 차관 왕리였습니다. 김현종 씨, 한국 정부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군요. 왕리의 오만한 발언에 김현종은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움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결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요. 왕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현종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종은 대통령 전용기 일정을 조율하며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될 기회입니다. 김현종은 대표단에게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미 상무부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펼친 한국과 중국의 차별화 전략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중서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은 김현종과 함께 최종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김현종이 준비한 자료는 미국 신계주별로 한국 기업의 투자 현황과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중국과의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있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의 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종 씨, 이번 회담이 우리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김현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만약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 언론을 통한 여론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한국 대표단은 즉시 호텔에서 마지막 조율회의를 가졌습니다. 김현종은 백악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고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일 회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현종은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미국 재계 인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가들이었습니다. 미스터 김, 한국이 이번에도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현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내심으로는 이들의 목소리가 백악관에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호텔 객실로 돌아온 김현종은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의 회담이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란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중국 관영 매체의 속보가 떴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격화, 트럼프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검토 중. 소식을 접한 김현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중 관계의 악화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부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김현종의 방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회담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처음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현종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의 운명적인 만남뿐이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김현종은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의 대화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란 생각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김현종 씨, 당신의 명성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에 김현종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 다른 점을 감지했습니다. 분명 이전의 냉담한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회담은 예상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해 언급한 후 김현종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역 파트너입니다. 김현종은 대형 화면에 띄워진 데이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 창출한 일자리 수, 그리고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오하이오와 같은 주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활약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만 지난 5년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창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지지 지역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활약상은 분명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김현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지난 5년간 같은 지역에서 중국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고 미국 기술의 불법 도용 사례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김현종은 한국과 중국에 대비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료를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이 데이터들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김현종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170억 달러의 투자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계획된 투자액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김현종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담은 상세한 청사진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보좌관을 불러 김현종이 제시한 자료의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15분 후 경제보좌관이 돌아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통령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관세 문제에서 한국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물론 완전한 면제는 어렵겠지만 특별 유예 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담장을 나서는 김현종의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김현종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미스터 김, 트럼프 대통령께서 내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참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현종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의 발표가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글로벌 무역 질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표단과의 긴급회의를 마친 후 김현종은 한밤중에 청와대로 보고를 끝냈습니다. 내일의 발표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김현종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이자 친구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서로를 공정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라며 김현종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로즈가든.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 정책에 관한 특별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현종은 한국 대표단과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공정한 무역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웅장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무역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배너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너그러움을 이용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중국 대표단을 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차관 왕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도용, 그리고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 경제를 약화시켜왔습니다. 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물을 마신 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발표장에 충격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120%라는 전례 없는 고율의 관세는 사실상 무역전쟁의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같이 미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김현종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현종은 숨을 참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내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최소 1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양국 간의 무역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김현종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한국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이유에 관한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미국 기업들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중국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발표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김현종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표단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그는 왕리와 마주쳤습니다. 김현종 축하하네요. 잘 속이셨군요. 왕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현종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다르니까요. 왕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격앙된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김현종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국내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과 청와대의 축하 전화, 그리고 기업인들의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모든 공을 팀워크의 결과로 돌리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김현종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히 관세 유예를 얻어낸 것을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김현종은 중얼거렸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오늘의 승리는 그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김현종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서부터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외교적 승리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김현종 본부장님, 이번 성과의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중국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김현종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사실에 근거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를 인정해 주신 것뿐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현종은 스마트폰에 올라온 뉴스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중국 관세 폭탄과 한국 관세 유예 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기사를 읽으며 김현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바로 그 논리가 이제 국제사회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한 김현종은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워싱턴에서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의 오만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왕리 차관의 발언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오만함에 불쾌감을 느꼈고 이것이 한국과 중국을 차별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김현종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성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현종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특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번 통상 외교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세 유예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한 중간자 역할을 넘어 독립적인 경제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종의 발언은 여야를 막론하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전문성과 외교력은 정치적 이견을 넘어선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녁,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김현종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중국 CCTV의 뉴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리 차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관세 유예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은 결국 모든 국가에 해를 끼칠 것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김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각국의 위치는 스스로의 노력과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현종은 조간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는 통상 외교의 승리, 김현종의 사실 기반 전략이 트럼프 설득했다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를 읽으며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에 약간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한미 통상 관계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베테랑으로서 그는 이번 승리가 개인의 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노력, 그리고 수많은 통상 전문가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집단적 성취였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김현종은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는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실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중견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김현종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통상 외교의 승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오늘의 경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김현종 같은 전문가들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